대해서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예, 오늘 세종시에서 최고회의를 갖게 되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꼭 10년 됐습니다.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행정수도 이전을 전국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행정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데는 세종시청입니다. 근데 새로 지은 시청이 아니고 광역시청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금년 아마 가을에나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종전의 연기군청 사무실을 세종시청 사무실로 당분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시키려고 갖은 공약을 만들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00만 충청도민들이 아주 가열차게 싸우고 우리 양승조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단식 농성 투쟁을 하면서 잘 지켜내는 바람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3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왜곡되고 축소되고 원주민들은 많은 큰 아주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세종시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잘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 도시로 아주 발전을 시키고 또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는 육선 의원이라고 하지만 세종시에 와서는 초선 의원입니다. 세종시 발전과 더불어 여기서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의 뜻을 잘 이행을 해서 아주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행정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특별법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행정 조직도 많이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프레스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쪽 지역에 구구, 이청, 이처가 오기 때문에 많은 행정부서가 이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국회 분원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전국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이 지역에 와서 상임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을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오늘 오신 최고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제 그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2007년도 당시 한나라당의 선거 자금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로 시작됐는데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2억이니 7억이니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오늘 보도된 걸 보면은 20억, 30억이 건네졌다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두원 의원도 그 선거 자금에 깊이 관여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선거 자금에 관한 것이 많이 수사 선상에 떠오르면서 검찰이 다시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이 허위 사실을 기자들한테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것을 마치 무슨 피의 사실인 양 보도하게 하는 그런 정치 공작을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요즘에 와서 또 그런 잘못된 그 관행이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야당 측 법사위원들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걸로 보도가 된다니까 특히 그 박영선 법사위원장 내정자, 박지원 원내대표 이런 우리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흘리기식
그 공작 정치를 또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명숙 전 총리의 그 공작 정치 할 적에 그런 수법을 단호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제 검찰의 그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를 뽑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도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사람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런 검찰들이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뿌리 뽑지 못하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재산과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무자비한 그 탄압이 다음 정부에서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민주화운동 차원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검찰 관행을 제가 당대표로 있는 동안에 완전히 뿌리를 뽑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개혁의 마지막 이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경고를 분명히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검찰의 의심을 받거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아무리 검찰이 싸워야 검찰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라던거로 2번은 싸워봤지만 검찰하고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검찰하고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게 공작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그 싸움을 받아내겠습니다. 당장 공작 정치를 그만둘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우리 민주당 최고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개혁된 세종시가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제가 원내대표일 때 18대 국회에서 87석의 의석 200여석의 새누리당을 국토해양위원 본회의에서 표결로 이겨서 세종시를 지켜냈습니다. 충청도민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충청권으로 와 있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 역시 이상득 형님의 의거에서 대구 경북 또 일부 광주 전남으로의 유치도 민주당 내에서 많은 경쟁이 있었지만 저는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 비즈니스 벨트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충청권에 확정시켰습니다. 이제 그때 그 의지로 세종시의 발전의 수호자가 우리 민주당이 되겠다는 것을 다시 밝히고 방금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세종시의 여러 현안 그리고 세종시장의 보호를 토대로 국회에서 철저한 법과 예산의 뒷받침을 위해서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비리가 이명박 대선 자금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정도원 의원을 통해 저축은행 비리의 종착점에 이명박 대선 자금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30억 원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6인의 멤버인 모 전 의원이 김창경 회장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했다는 그래서 이상득 전 의원이 불법 대선 자금의 허브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의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있지도 않은 박지원 줄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우리 민주당은 이번 법사위 그리고 전체 회의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하고
국민의 영혼인 공수처 신설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본의 군사 동맹에 대해서 우리 당이 수차 지적했고 또 정부에서는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아직도 그 내용은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어제 드디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핵무장의 길을 열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선제 공격권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의 이런 시도는 북중러의 국방 삼각에게 선전포고에 준하는 시그널을 줄 뿐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시도를 당장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묻습니다. 일본의 선제 공격론을 알면서도 군사기밀을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했는데 아니면 이 중대한 상황조차 몰랐는데 알면서도 군사기밀을 바치려 했다고 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외죄를 지었고 모르면서 했다고 하면은 묵과할 수 없는 무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외교 참사입니다. 이제 경제 참사가 들어옵니다. 중국, 마카오 등 중국권의 우리 수출의 3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는 우리 수출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외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중국 정부 기관지 환구시보에서 지적한 대로 한중 간에 엄청난 외교 마찰을 일으키고 이것은 결국 경제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부는 대통령은 즉각 이러한 문제를 회개하고 대국민 사과는 물론 총리 및 관계 장관들의 문책을 서둘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5월 15일에 이미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지방재정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때는 끔찍도 하지 않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제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이제 말싸움에서 벗어나 진짜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국회에서 곧장 예비비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대책을 먼저 추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 세종특별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세종시의 유권자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일할 줄 아는 역량이 일할 줄 알고 역량 있는 분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세종시 발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후에 2004년 헌재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위헌 판결 이후에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에 후속 조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저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세종시의 출범이 제게는 남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과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남는 공무원 기관 부처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처 이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행정부의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이 자족 도시의 기능을 확보해서 새로 이주하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점을 위해서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당의 몇몇 대선 예비 주자들께서 이 세종시에 청와대 분실과 국회에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개인 비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2007년 대선 자금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밀실처리 파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외교적 망신을 자처한 이번 한일 정보협정 밀실처리 파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사후 조치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와 외교부 대변인이 경질도 아니고 사표낸 것 가지고 어물쩡 통합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태도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 행태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수준은 결코 아마추어가 아니다 하는 점을 이명박 정부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조속한 사과와 국무총리 해임 조속히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님 오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종시에서 민주당이 세종시를 탄생시킨, 그림을 그리고 탄생시킨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갖게 된 자리에 저도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입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이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가 그 저희와 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연합훈련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자위대를 실질적으로 집단 자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강화되고 있는 연합해상훈련입니다. 지금도 하와이에서 림팩 훈련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지난해 작년 7월에도 한미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부산 앞바다에서 50마일가량 떨어진 한일 중간 수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해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숨겨왔습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이 인도적 훈련이라고 우리 국방부는 불러댔지만 가상의 적을 상정한 해상 차단 훈련이었습니다. 이 군사 훈련을 통해서 일본 해상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서 제주도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인근과 우리 해역에까지 들어와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훈련을 시키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더 이상 그런 대통령에게 이 나라 역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아무 소리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이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림팩 훈련도 최대 규모의 해상 합동 훈련입니다. 그 부사령관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기타카와 후미유키 소장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사실상 인정해 가고 있습니다. 군사훈련 강화는 북한 도발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긴장시키고 우리 영토 내에 일본 군대의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 몰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까지 인정하는 이명박 정부 정말 걱정됩니다. 이른바 영일대군이라고 하는 이상덕 의원의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사는 2007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즉각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여야 정치인을 집어넣어서 어물쩍 정치인의 부패,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있을 수 있는, 또 있어 왔던 그만저만한 그런 부패 사건으로 규정 지으면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월 2일 소환 이후에 드러난 것은 이것은 불법 대선 자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연루된 것이다. 그 뇌관을 검찰이 건드리고 있는 것인데 검찰이 수사 방향을 정확히 정조준해서 제대로 좀 수사해서 이번 기회에는 국민 신뢰를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1000조 원,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올해만 해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에 따른 만기 도래한 액수가 약 9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약 120만 가구가 이 만기 도래액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가구당 한 8,200만 원가량입니다. 이 시시각각으로 가계부채 폭탄이 나오고 있는데 이양구 원내대표는 이런 가계부채의 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돌려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신양 불량자가 되고 집을 경매 처분해야 할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모든 책임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돌리는 것은 참 잘못된 수사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만기가 도래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책을 연장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 차기 정부로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등등 이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책임 있는 기관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이 주택담보대출 등 상환액에 대해서 연기 조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현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이나 또 급하게 이 무기 도입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돌몰이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하는데 온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한일 군사 비밀협정을 추진하다가 우리 민주당의
강력한 비탄과 반대를 인해서 자초되기 위해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겨우 어제 김태호 청와대 전략기획비서관의 사의 표명 정도가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청와대는 몰랐다 이겁니다. 그동안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청와대는 관련이 없다. 총리실의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용을 비롯한 박영준 전부 나오면서 청와대가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내곡동 사저 문제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김인종 경호처장만 책임을 지고 언론안견이 됐습니다. 이번 한일 군사 비밀협정 문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해야 할 문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황식 총리, 김성한 외교 책임자를 문책해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 2세 무상보육정책이 지자체의 재정고갈로 인해서 재정고갈을 호소하니까 정부는 이거 기회다 싶어서 무상보육정책을 선별복지정책으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무상보육대라는 4.1 총선을 앞둔 박근혜 전 위원장의 약속이고 공약이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예산안을 짤 때 박근혜표 예산안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아무런 해명 없이 다시 선별복지로 돌리려고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시 측면도 그렇고 국민과의 약속을 보더라도 이 재정대책 등의 보완을 통해서 시대적 조류인 보편적 복지정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이 0세에서 2세의 보육정책의 도입 과정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서 양육수당 등 여러 제도 보완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이 출범시킨 이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를 한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이던 2002년 9월에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이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것이 관습 헌법에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서 큰 파문을 일게 했습니다. 또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는 최소한 11조 이상의 급격한 재정 수요 때문에 재정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신행정수도에 대한 흔들기에 몰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노력하고 애써서 세종시에 이렇게 와서 최고위원회를 한 것은 감개무량합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는 국회 분원을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해서 행정 입법의 효율과 국가 중심 체제를 바꿔나가는 좋겠다. 차제에 수도권의 여러 잘못된 규제도 풀어서
수도권 정비계획과 기타 여러 가지 파행적인 수도권 정책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본이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이제 외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백히 했습니다. 말만 자위권이지 이제 선제적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평화헌법에도 유예되는 것이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는 반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지난번 일본이 원자력 기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킴으로써 원자력 무기화에 야욕을 불러일으킨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1년의 이런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했는데 주한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으면서 재발 방지 요구를 받았다. 이제 곧 발표될 일본 방위력 백서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뜻을 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 새누리당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포기하지 않고 체결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1961년 졸속, 굴욕, 한일협정의 DNA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 의원도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간접적으로 보면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김태효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약 3, 4년간 외교 안보 라인의 실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김태효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 인정을 받고 또 한반도의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닌 논문도 서슴지 않았던 본인이 지금까지 4년간 이명박 정부의 외교 큰 실세의 핵심으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라인이었다는 점은 지금까지 일본과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총체적인 난국과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깊숙이 방조 또는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국무총리로부터 또 외교안보 라인으로부터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해임 또는 사퇴함으로써 진정한 대한민국의 외교의 내용들을 표복하는 것이 제일 길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경제민주화 포럼을 출범했습니다. 김한길 최고위원과 우상호 최고위원도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셨고 문재인 손학규 후보께서도 참석하셔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박근혜 후에 성향 민주화에 분명한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민주당의 자연상 민주화, 경제 민주화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승부하고 있는 민주적 경제 민주화의 내용과 달리 환치적 경제 민주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박근혜 후의 경제 민주화의 짝퉁 내용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관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한 포럼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보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님 볼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상호입니다. 이 동북아를 뒤흔들었던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의 이 책임자로 김태효 비서관이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이 사실상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을 책임져야 할 장관들은 거수기로 전락하고 일개 비서관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이 나라 정부 운영의 기강이 그야말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이 그동안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갈팡질팡했던 것은 이러한 잘못된 외교안보 시스템에 기반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 들어 이런 형태의 비서관 정치, 비서관 통치가 너무 강렬했습니다. 총리실의 박영준 실장이 사실상 인사와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전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고만 터지면 실제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대개 비서관, 보좌관이었습니다. 이상득 의원의 박배수 보좌관, 박기태 대표의 비서관,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환관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실제 책임져야 할 의원, 장관들은 어디 가고 비서관, 보좌관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끊임없이 측근과 참 가까운 캠프 인사들만 등용한 까닭에 대한민국 운영의 시스템은 붕괴됐던 것입니다. 남은 기간 다시 정상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복원해서 실질적으로 장관과 총리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며, 총체적으로 이런 환관 정치, 환관 통치는 중단되고 끝장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국 이상득 의원과 관련된 비리는 대선자금 비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가에 따라서 범죄의 성격이 규정되고 처벌의 수위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자금을 받은 목적을 회피하는 것은 실제로 수사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는 대선자금 용도가 검찰에 의해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축은행 문제는 그 돈이 저축은행이 다른 제조업에서 벌어진 영리자금, 영리 이익금이 분배된 것이 아니고 예금주들의 소중한 돈이라는 데에서 심각합니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선자금을 수수했고 그 결과로 저축은행이 파산해서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간 것이라면
이는 다른 기존의 대선자금 범죄보다도 더욱더 추악하고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서민들의 퇴직금, 중소상인들의 전 재산을 맡겼던 저축은행에서 대선자금을 수수한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세종시를 방문해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우선 시의 출범 그리고 시당의 출범을 축하해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세종시를 처음부터 시작했고 지켜온 민주통합당의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또 지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해찬 당대표님, 김한길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다 와 계십니다만은 저는 2004년 유엔 결정이 있었을 때 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주 당정청 회의가 개최됐었고 그 당정청 회의를 여기 계신 이해찬 당대표께서 총리로서 주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건설교통위원장 겸 후속대책 특위위원장으로서 후속대책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일을 써주신 김한길 최고위원께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추억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 두 분이 또 당 지도부에 이렇게 들어가 계시니까 저희 세종시로서는 아주 든든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세종 시민들은 지금 비록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지만은 이 도시가 언젠가는 완성된 모습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세종시가 지금 현재 잘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아가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세종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중에서 8조 5천억으로 한도가 정해졌습니다만 2015년까지 6조 3천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불과 1조 8천억밖에 투입이 되지 않았고 금년도에도 8천억밖에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한 1조 5천억 정도 예산은 투입돼야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이 됐습니다만 군 살림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살림을 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 특례를 만들어 주셔서 이 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백원우 전 의원께서 재정특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었습니다만 그게 임기가 18대 국회가 만료돼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해찬 당대표께서 지역구 의원 자격으로 특례를 지금 만들기 위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시 재정이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청와대 제2집무실이 설치돼야 되고, 둘째는 국회 군원이 설치돼야 되고, 세 번째는 중앙 언론이 이쪽에 많이 내려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언론을 위한 프레스센터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세종시를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을 만들자 하는 그런 네 가지 공약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금년도 대선이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대선 공약에도 반영이 돼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당 지도부에 드립니다.
저희 세종시당은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수관점이 많겠습니다만은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또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당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시당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수현 예, 충남도당위원장 공주시 박수현 의원입니다. 우선 세종시 출범을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20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세종시 정상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확인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장마비 속에서도 이곳을 찾아주신 당 지도부께 진심으로부터의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인권의 상징이고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정상건설뿐만이 아니라 세종시 편입지역 및 주변 지자체의 상생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충남은 세종시를 위해서 면적의 5%와 인구의 4.1%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인 공주시는 면적의 무려 8%와 인구의 4.8%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세종시 편입지자체의 주민들은 도세 위축과 시세 위축에 따른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특이한 행사를 좀 경험하고 있는데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되는 3개년 21개의 주민들이 환송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대의에 찬성하고 앞장서온 사람이지만 또 그렇게 합의해준 공주 시민이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형제 자매와 헤어지는 그 아픔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입지역 주민들이 갖는 그 시세 위축에 대한 불안감, 또 공동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세종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편입지역에 대한 그런 보상 대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이 정책을 추진한 저희 당에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시는 이를 통한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쓰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대책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완벽한 상생 발전 대책도 저희 민주당에서 함께 그렇게 해주실 것을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당 지도부에 간곡하게 호소하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